안녕하세요. 복잡한 경제 이슈의 맥을 슬라이드로 명쾌하게 짚어드립니다. 작년 2025년 우리나라 IPO 시장 정말 뜨거웠죠. 투자자들한테는 기록적인 수익을 안겨줬으니까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그 화려한 이면에는 상장하는 기업 수가 줄어드는 약간은 차가운 기운도 감돌았어요. 오늘은 바로 이 뜨거움과 차가움이 공존했던 시장을 분석하고요. 2026년 시장의 방향키를 쥐고 있는 한 기업의 아주 중요한 도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네, 금융시장의 판도를 흔들 수도 있는 아주 큰 발걸음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금융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한 기업이 조 단위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증시 대비를 코앞에 두고 있거든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이 자신감 넘치는 한마디, 바로 K뱅크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이 앞으로 펼쳐질 정말 판돈이 크게 걸린 시장 대비에 출사표나 다름없죠. 과연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 걸까요? 네,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볼 기업이 바로 이 K뱅크입니다. 디지털 금융의 개척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회사의 상장이 그냥 한 기업이 증시에 들어온다,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쩌면 한국 IPO 시장 전체의 분위기를 바꿀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이벤트거든요. 그럼 K뱅크, 어떤 곳인지 핵심부터 짚어볼까요? 우선 2016년에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인터넷 전문은행이고요. 고객 수가 벌써 1,500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대단하죠? 그리고 작년 11월에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하면서 올해 상반기 증시 입성을 목표로 본격적인 레이스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K뱅크가 뛰어들려는 이 시장, 과연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이걸 알려면 잠시 시간을 돌려서 작년 2025년 IPO 시장이 어땠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이 부분을 이해해야 앞으로의 이야기가 훨씬 더 흥미진진해질 거예요. 자, 이 숫자 92.2%. 이게 대체 뭘 의미할까요? 놀라지 마세요. 이게 바로 작년에 IPO에 참여했던 투자자들이 상장 첫날 거둬들인 평균 수익률입니다. 와, 거의 2배라니? 이건 뭐 투자 안 하는 게 이상할 정도의 엄청난 숫자였던 거죠. 이 차트를 보시면 더 확실해집니다. 2023년, 24년도 높았지만 2025년의 92.2%는 정말 이전 기록을 다 갈아치운 역대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광풍이 불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더 놀라운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1106대 1. 이게 뭐냐면요. 개인 투자자들의 평균 청약 경쟁률인데 쉽게 말해서 주식 한 주 사려고 1,000명이 넘게 줄을 섰다는 얘기예요. 이 열기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감이 오시죠? 그리고 이런 뜨거운 분위기 속에서 시장도 화답을 했습니다. LG CNS나 대한조선처럼 시가총액이 조 단위에 이르는 우리가 흔히 대여라고 부르는 큰 기업들이 성공적으로 상장을 마쳤거든요. 시장이 이 정도 큰 기업들도 충분히 소화할 체력이 된다는 걸 보여준 셈이죠. 하지만 이야기가 이렇게 순탄하게만 흘러가진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호황이었던 이 시장에 사실은 좀 이상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거든요.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슬라이드가 2025년 시장의 이중적인 모습을 딱 보여주는데요. 왼쪽을 보면 투자자들은 기록적인 수익률에 환호하고 있었죠. 그런데 오른쪽을 보면 정작 상장하는 회사 수는 오히려 줄어드는 정말 이상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것도 데이터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보시면 2025년에 상장한 기업이 총 108곳이에요. 이게 최근 5년 평균이 132곳이었던 걸 생각하면 꽤 많이 줄어든 거죠. 분위기는 뜨거운데 정작 경기장에 나오는 선수들은 줄어든 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기업들이 상장을 통해 모은 돈, 그러니까 총 공모금액도 4.8조 원에 그쳤는데 이게 5년 평균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었어요. 겉은 뜨거운데 속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복잡하고 모순적이었던 2025년을 지나 우리는 이제 2026년을 맞았습니다. 그럼 과연 올해 IPO 시장은 어떨까요?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전문가들의 전망을 보니까 일단 작년보다는 조금 나아질 걸로 보는 것 같아요. 상장 기업 수도 110개에서 130개 정도 다시 늘고 총 공모 금액도 최대 5.5조 원까지 완만하게 회복될 거라는 예상이 많네요. 자, 이제 퍼즐이 거의 다 맞춰졌습니다. 왜 우리가 맨 처음에 K뱅크 이야기로 시작했는지 이제 아시겠죠? 바로 이 시장 전망과 K뱅크의 역할이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이야기의 중심으로 돌아가 보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K뱅크를 2020년 시장의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만약 K뱅크가 이번에 성공적으로 상장을 딱 해주면 눈치만 보고 있던 다른 대여급 기업들이 아, 지금이 기회구나 하고 시장에 나올 거고요. 만약이라도 결과가 좋지 않으면 시장 분위기는 다시 확 얼어붙을 수도 있는 거죠. 물론 K뱅크 입장에서도 이번 상장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돈을 모으는 걸 넘어서 이 돈으로 뭘 할 건지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거든요. 중소기업 대출도 늘리고 요즘 대세인 AI 기술을 접목해서 완전한 AI 은행이 되겠다는 목표도 있고요. 또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도 주도권을 잡겠다는 계획이죠. 이 모든 미래 비전이 이번 IPO 성공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K뱅크의 IPO는 그냥 한 회사의 상장이 아니라 2026년 우리 IPO 시장이 과연 대어를 품을 수 있을 만큼 건강한지를 알아보는 아주 중요한 시험대라는 겁니다. 자, 이제 모든 시선은 K뱅크로 쏠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의 도전은 얼어붙었던 대여 시장을 다시 깨우는 신호탄이 될까요? 아니면 투자자들의 뜨거운 열기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규모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될까요? 그 결과에 따라서 올 한 해 시장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